진격의 자기소개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시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하나은행 기업 여신심사 직무에서 근무했었고요. 2013년도에는 CJ 푸드빌 스토어 컨설턴트 직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2번 취업을 준비한 셈이죠. 그러면서 100여 곳에 달하는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써본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소개서를 마음대로 썼더니 자꾸 서류에서부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몇 권 사서 봤는데 그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 책을 쓰신 교수님들이나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어떤 우리 구직자와 같은 절박한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노하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서류를 잘 통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강의는 진격의 자기소개서란 책을 요약한 거예요. 강의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기소개서에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소개서 유형별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때 필요한 작문 기술을 살펴보는 거죠. 1절 먼저 볼게요. 공통 내용이라고 했는데 딱 3개의 내용만 있으면 돼요. 모든 자기소개서에 딱 3개의 내용만 쓰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하고 싶다 써주고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력을 갖고 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력을 입증하는 증거를 갖고 있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3가지만 쓰면 된다. 근데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이나 직무를 쉽게 말해서 제가 일이라고 한 거예요. 이 실력이라는 거는 일하는데 필요한 어떤 성격이나 기술 같은 걸 쉽게 말해서 실력이라고 한 거고요. 증거라는 거는 이 실력이 좀 추상적이거든요. 열정, 소통 능력 이런 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로는 4가지가 있는데 스펙, 스토리, 플랜, 쇼잉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스펙은 다 아시다시피 실력을 갖추어온 결과고 스토리라는 거는 실력을 갖추어온 과정, 플랜은 실력을 갖추어 갈 계획, 쇼잉은 실력을 논술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4가지 종류의 증거가 있다. 자기소개서를 유형별로 정리해 볼게요. 총 11가지 유형이 있어요. 기업에 지원한 동기가 있겠죠. 직무에 지원한 동기, 기업에서의 장래 포부, 직무에서의 장래 포부, 그다음에 특정 역량, 성장 과정, 강점, 약점, 성공 경험, 실패 경험, 가치관의 지식 이렇게 많지만은 앞에서 말했던 3가지만 쓰면 됩니다. 무슨 유형이 됐든 간에 3가지만 쓰면 된다. 뭐라고 그랬죠? 일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일하기 위해 필요한 실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실력을 입증하는 증거도 있다. 기업 지원 동기부터 봐볼게요. 3가지만 쓰면 돼요. 왜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지 쓰고 그때 필요한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하고 그 실력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스토리가 있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봐볼게요. 왜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얘기할 때는 일단 기업이 속한 산업이 사회에서 크게 공헌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산업의 의의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식품산업은 소비자에게 맛있고 안전하고 편리한 먹을 거를 제공한다. 이게 참 가치가 크다. 나도 이 산업에서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 이 정도까지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려는 기업이 그 산업에서 참 강하다고 얘기하면 돼요. 기업의 강점을 2-3개 정도 언급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잘할 뿐만 아니라 나랑도 맞는다고 얘기해 주면 돼요. 기업의 문화가 내 성격에 맞는다. 그리고 기업의 미션이 내 가치관에 맞는다 얘기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기업을 발전시키는 게 바로 내가 산업에서 사회 공헌을 하는 길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기업 발전 얘기할 때는 기업의 비전도 같이 언급해 주면 좋겠죠. 기업의 문화, 기업의 미션, 기업의 비전 이런 거는 대부분 다 기업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실력 갖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죠. 무슨 실력이죠?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력이죠.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산업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했잖아요. 이때 필요한 실력이 뭘까요? 바로 산업에 대한 관심이겠죠. 앞에서 또 기업 문화가 내 성격과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필요한 실력은 바로 인재상이죠. 기업 문화에 맞는 성격이니까. 그 다음에 사회 공헌을 하고 싶고 기업의 미션이 내 가치관에 맞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가치관이라는 실력이 필요하겠죠. 사회 공헌이나 근로의 가치관. 그 다음에 그러한 실력을 내가 갖고 있다는 증거로서 스토리를 제시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정형적인 스토리로는 이 정도가 있어요. 인턴 경험, 알바 경험 등. 스펙과 스토리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스펙에다가 과정만 더하면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쓸 때는 스펙을 그냥 그 자체로 쓰는 게 아니고 스펙에다가 과정을 더해서
스토리로 바꿔서 쓴다. 지금까지 말한 거를 이 표 안에다가 쓰시면 돼요. 왜 이렇게 쓰냐면은 일종의 분업인데요. 자료 조사하고 나서 쓰고, 자료 조사하고 쓰고, 자료 조사하고 쓰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조사할 때 한 번에 다 조사하고 쓸 때 한 번에 다 쓰는 게 훨씬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빨간색 부분은 왜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부분에 썼던 내용들 있죠. 이런 거를 조사하거나 자기가 생각해서 쓰시면 돼요. 빈칸에. 그 다음에 파란색 네모에는 그 실력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 관련된 내용들 있죠. 산업에 대한 관심은 자기가 지원하는 산업, 그 산업에 대한 관심이라고 쓰면 되고, 인지사항은 이 기업 홈페이지에서 따오면 되고, 내 가치관은 사회공헌이나 근로 이런 걸 갖고 있다고 주장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증거는 이 초록색 부분인데, 앞에서 봤듯이 정형적인 스토리의 소재가 있었죠. 이런 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써놓도록 하세요. 나중에 쓸 때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논리 안에다가 이 빈칸의 내용을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자, 2번 직무 지원 동기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내용만 쓰시면 돼요. 왜 직무에서 일하고 싶은지 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하고, 또 실력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스토리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왜 직무에서 일하고 싶을까요? 난 어떤 적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직무와 관련된 적성이겠죠? 두세 가지 정도 얘기하고, 이런 적성을 개발하고 발휘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면 되죠. 이런 게 바로 자아 실현이죠. 그 다음에 직무의 과업을 한 서너 개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치 우연인 것처럼 이 직무의 과업이 내가 말했던 나의 적성과 일치된다 얘기하시면 되죠. 따라서 이 직무에서 열심히 일해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나의 자아 실현이다. 내가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 직무에서 열심히 일해서 전문가로 성장해야겠다 라는 논리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그 실력 갖고 있다 부분 뭘 얘기될까요? 앞에서 뭐라고 했죠? 직무의 과업이 내 적성과 맞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때 필요한 실력이 뭐겠어요? 바로 적성이겠죠. 적성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으로 직무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직무 역량도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직무 소개 같은 걸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그 앞에서 또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실력이 뭐죠? 어떤 일반적인 전문가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겸허함, 성찰력, 성장욕 등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도 갖고 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 실력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관련된 스토리를 제시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앞에서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인턴 경험 등을 제시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은 좋은 스토리가 있어요. 좋은 스토리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실력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스토리를 제시하는 게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한 증거로서 스토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니까 실력과 관련 있는 스토리를 제시해야겠죠. 그 다음에 스토리가 너무 식상하면 안 되겠죠. 뭔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좀 참신한 스토리를 제시해야 되고, 그 스토리가 너무 거짓말 같으면 안 되겠죠.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있거나, 아니면은 구체적인 정황 진술, 일관된 진술로 개연성이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런 점에서 제일 좋은 스토리는 인턴 경험이겠죠. 일과 관련돼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비교적 참신한 편이죠. 인턴을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기업에서도 문서로 입증을 해주니까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연애나 다이어트 경험 이런 거는 좋지 않은 스토리겠죠. 군대 경험도 다른 건 몰라도 참신성이 좀 떨어지죠. 그것을 보완할 만큼 높은 분에게 상을 받을 정도로 혁혁한 공로를 세울 정도가 아니면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에다가 한 번에 정리해 놓고 쓸 때 한 번에 쓰면 편리하겠죠. 이 빨간색 부분이 왜 직무에서 일하고 싶다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 이 파란색 부분이 실력 부분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이 증거 갖고 있다 부분이죠. 근데 증거 부분은 이미 앞에 썼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되겠네요. 다음에 기업의 장래 포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내용만 쓰면 됩니다. 어떻게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쓰고, 실력 갖추어 가겠다 얘기하고, 그 증거로서 플랜이 있다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어떻게 기업에서 일하고 싶죠? 기업을 발전시키고 싶겠죠. 기업 발전을 위해서 일단 기업의 기회를 언급하세요. 그 다음에 기업이 그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내가 만들고 싶다 얘기하시면 되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자신이 밝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력 갖춰가겠다고 얘기하시면 되죠.
기업이 그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실력이 있겠죠. 그거를 갖추어 가겠다고 하시면 돼요. 갖춰왔다는 게 아니고 갖춰 가겠다는 거예요. 아직 기업에서 일하지도 않았으니까 겸손하게. 그 다음에 그 증거로서 플랜을 제시하면 되겠죠. 갖춰 가겠다고 했는데 정말 공수표가 아니고 진짜 갖춰 가겠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플랜, 즉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죠. 스토리와 플랜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둘 다 증거긴 한데 스토리는 실력을 갖추어 왔다는 거에 대한 증거고 플랜은 실력을 갖추어 가겠다는 거에 대한 증거죠.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하면은 기업의 기회가 뭔지 찾아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회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갖추어갈 실력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증거로서 플랜을 제시하시면 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기업의 기회로는 뭐 중국 시장의 성장이 있겠죠. 이 기업이 이 중국 시장의 성장이라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 시장에 적극 진출하도록 내가 만들고 싶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력이 뭘까요? 바로 중국어 능력이나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런 걸 갖추어 가겠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증거로서 중국어 학원에 매주 2번씩 수업에 참가하겠다든지 아니면은 기업 동료와 함께 중국 시장을 이해하는 스터디 모임을 2주에 한 번씩 가지겠다든지 플랜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업의 위협과 기업의 강점과 기업의 약점도 각각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정해 놓으면 편하겠죠? 이 빨간색 부분에 어떻게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 놓으시면 되고 파란색 부분에 실력을 갖추어 가겠다에 상응되는 내용을 적으시고 초록색 네모 부분에 그 증거로서 일단 플랜을 적으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직무에서 장래 포부를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내용만 쓰시면 돼요. 어떻게 직무에서 일하고 싶다 얘기하고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실력을 갖추어 가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증거로서 플랜이 있다 얘기하시면 되죠. 어떻게 직무에서 일하고 싶다고 얘기하냐면은 일단 직무의 과업을 한 개 언급하세요. 그 다음에 그 과업을 내가 어떻게 개선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실력을 갖추어 가겠다 얘기해야 되죠. 직무의 과업을 아까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나에게 필요한 어떤 실력이 있고 이 실력을 내가 갖추어 가겠다 얘기하시면 되죠. 증거로서 플랜이 있습니다. 그 실력을 갖추어 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죠.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마케팅 직무에 지원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마케팅 직무가 수행하는 과업으로 소비자 조사라는 과업이 있어요. 이 과업을 개선하고 싶은데 어떻게 개선하냐면은 지금까지는 뭔가 정량적인 분석에 치중을 해왔는데 나는 정성적인 분석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개선안을 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력이 있겠죠? 어떤 통찰력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런 거를 갖추어 가겠다고 얘기하고 그 증거로서 플랜을 제시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은 기업의 동료들과 함께 우리 기업과 어떤 경쟁 기업의 지금까지 마케팅 케이스를 복기하는 스터디하는 모임을 가지겠다. 그래서 뭐 주 2회 정도 그 모임을 가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제시하시면 되겠죠. 플랜을요. 직무의 2, 3, 4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미리 한 번에 정리해 놓으면 편하겠죠? 빨간색 부분에 어떻게 직무에서 일하고 싶은지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파란색 네모에다가 실력을 갖추어 가겠다에 대응되는 내용을 쓰시고 초록색 부분에다가 플랜을 적어 넣으시면 되겠죠. 네, 지금까지 11가지 중에서 4가지를 끝냈어요. 이제 7가지가 남았는데요. 7가지는 쉬워요. 네, 순서가 좀 바뀌어요. 앞에서 했던 거랑 앞에서는 일하고 싶다를 먼저 얘기하고 나머지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일하고 싶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요. 앞에서는 일하고 싶어서 어떤 실력과 증거를 갖추었다 얘기하는 논리였는데 이제는 어떤 실력과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일을 하고 싶다, 일 잘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네, 5번 성장 과정도 3가지 내용만 쓰시면 돼요. 실력 갖추었다 얘기하고 그리고 증거도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일하고 싶다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실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해야 되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재상이나 직무 역량, 산업에 대한 관심 등등을 갖추었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죠. 그 증거로서 성장 과정에서 스토리를 제시하시면 돼요. 성장 과정이라는 것은 대학교 입학하기 이전까지예요. 가족관계라든지 아니면 학창시절의 스토리를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하고 싶다는
뭐 앞에서처럼 구구절절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을 이루고 싶다 얘기하시면 돼요. 또 앞에 이미 써놨던 표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 파란색 네모에 있는 거 먼저 쓰시고 그에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시고 결론에서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쓰시면 되죠. 근데 뭐 구구절절하게 빨간색 내용을 말할 필요 없이 그냥 기업 발전 또는 직무 성장을 하고 싶다 이 정도에서 조금 더 가감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특정 역량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내용만 쓰시면 돼요. 실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 증거도 있다고 얘기하고 따라서 일을 하고 싶다 얘기하시면 되죠. 무슨 실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까요? 지금 질문 자체에서 이거 특정 역량을 갖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묻고 있는 그 실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증거로서 관련된 스토리를 제시하고 마지막에 따라서 이러한 실력을 바탕으로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을 이루고 싶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앞에서 썼던 표를 재활용하셔서 얘기하시면 편하겠죠? 강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내용만 쓰시면 돼요. 실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증거도 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다 얘기하시면 되는데 무슨 실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죠? 인재상이나 직무 역량 등 그런 거 갖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되고 증거로서 관련된 스토리 제시하시고 그래서 결론이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을 하고 싶다 얘기하시면 되죠. 또 앞에 썼던 표를 활용하시면 되고 약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내용만 쓰시면 됩니다. 실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 실력에 대한 증거로서 뭐가 있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일을 하고 싶다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실력이 필요할까요? 약점 자체가 실력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썼던 그 겸허와 성장력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갖고 있다고 주장하세요. 겸허가 뭐냐면은 약점을 겸허히 인정하는 게 겸허잖아요. 그 다음에 성장욕이라는 건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성장욕이겠죠. 그러니까 그 증거로서 약점을 여기서 겸허히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스토리를 쓰시면은 겸허와 성장욕에 대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실력을 바탕으로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을 이루고 싶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앞에서 썼던 표를 활용하실 수 있겠죠. 성공 경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내용만 쓰시면 됩니다. 실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 증거도 있다고 얘기하고 따라서 일하고 싶다 얘기하시면 되죠. 구체적으로 무슨 실력이 필요할까요? 인재상이나 직무 역량 등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증거로서 성공 스토리 얘기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실력을 바탕으로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을 이루고 싶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패 경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내용만 쓰시면 됩니다. 실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 증거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따라서 일하고 싶다 얘기하시면 되죠. 어떤 실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실패 경험 자체가 힘은 아니잖아요. 약점과 좀 비슷한데 겸허함과 성찰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시면 되죠. 성찰력이라는 게 바뀌었어요. 약간 성장력이었는데 성찰력이에요. 겸허함이 뭐죠? 실패를 순수히 겸허히 인정하는 게 겸허함이겠죠. 성찰력이란 실패를 반성해서 교훈을 얻는 게 성찰할 수 있는 힘이겠죠. 이걸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서 실패를 여기서 겸허히 인정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실패를 반성해서 교훈을 얻은 그런 내용도 관련된 스토리를 제시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겸허함과 성찰력을 바탕으로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을 이루고 싶다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표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가치관 또는 지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내용만 쓰시면 돼요. 실력 갖고 있다고 하고 증거도 있다고 하고 따라서 일하고 싶다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특이해요. 이 가치관 또는 지식을 떠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문제가 최근 경제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라든지 아니면은 자주 가는 홈페이지가 뭐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쓰라고 한다든지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어떤 전략에 대해서 써보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죠. 이때는 무슨 실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죠? 바로 친기업적 가치관이죠. 그리고 어떤 경영학 지식,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 우리 브랜드에 대한 관심 이런 걸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세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친기업적으로 논술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케팅 툴을 활용해서 어떤 전략을 제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브랜드에 대한 많은 이해를 논술해서 보여주면 되겠죠. 여기서 증거는 쇼잉이에요. 드디어 나왔네요. 앞에서 증거로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스펙, 스토리, 플랜, 쇼잉이 있는데 드디어 쇼잉이 나왔어요. 쇼잉은 뭐냐면은 논술로서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거 하시고 따라서 이와 같은 실력을 바탕으로 기업 발전과 직무 성장을 이루고 싶다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다 봤고요. 이제 이때 필요한 작문 기술 2가지만 봐볼게요.
주관적 해석이라는 게 있고 before and after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주관적 해석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앞에서 세 가지만 쓰면 된다고 했죠. 그 중에서 두 가지가 뭐였냐면은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거랑 그 증거는 무엇이다 였는데, 이 두 가지, 특히 이제 증거를 스토리로 쓸 때 이 두 가지가 딱 달라붙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관적 해석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바로 실력을 주관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창의성이라는 실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동아리나 인턴 경험을 제시하고 싶은 거죠. 근데 본인 머릿속에서는 뭔가 관련이 있어서 얘기를 했겠지만, 남이 들었을 때는 야, 창의성이랑 동아리나 인턴 경험이 무슨 상관인데?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력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은 창의성이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학생으로서 학업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과외활동,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했다. 이를테면 동아리나 인턴 경험 등이다 하면서 얘기하면은 개연성이 생기죠. 그래서 창의성에 대한 증거가 동아리나 인턴 경험이구나. 개연성만 생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이제 정직이란 실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해봐요. 인재상에 있었겠죠. 그리고 증거를 대야 되는데 마땅히 없어서 장학금 수상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남이 봤을 때는 딱히 와닿지 않죠. 정직이랑 장학금 받은 거랑 무슨 상관이지? 근데 이것도 주관적으로 해석해주면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정직이란 좁은 의미로서 어떤 부정이 없다는 honesty에 해당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좀 넓은 의미로서 하는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한다는 integrity로서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자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정직이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해주면은 내가 학생으로서 하는 게 뭐겠어요? 학업이죠. 학업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장학금도 받았다. 출결석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컨닝 이런 것도 안 하고 해서 장학금 받았다. 이게 바로 내 정직에 대한 증거다. 얘기하면은 개연성이 생기는 거죠.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너무 터무니없이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efore and after란 기술이에요. 앞에서는 이제 실력과 증거를 잘 연결해 주는 걸 봤는데, 이제는 증거 그 자체만 놓고 볼게요. 특히 스토리인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스토리의 그 소재는 되게 작아요. 한두 가지 정도의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길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짜임새 있게 쓰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before and after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스타라는 표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situation, task, action, result의 순서대로 쓰라는 거죠. 말이 참 예쁘네요. 스타, 중의적으로 별이라는 뜻도 있고, 하지만 이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은 situation과 task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대하 드라마처럼 긴 기간을 잡고 쓰면은 situation이 있었는데 그때 나의 task가 뭐였다 얘기해도 되는데, 이게 좁은 기간을 얘기하면은 situation 자체가 task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task와 action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action이 뭘 했다는 거잖아요. 뭘 했다는 거죠? 바로 task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ask와 action이 또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보다는 한국 정서에 잘 맞는 게 있죠. 바로 before and after예요. 성형외과 광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before, 내가 뭘 하기 전에는 굉장히 엉망이었던 상태가 있었는데, and, 내가 들어가서 뭘 어떻게 잘 했더니 after,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다. 이 논리대로 쓰시면은 훨씬 더 잘 쓸 수 있어요. 딱 직관적으로 와닿죠? 성형외과 광고와 같은 점이 있어요. after가 before보다 훨씬 좋아져야겠죠? 조금 과장 덧붙여서 얘기해도 돼요. 성형외과 광고처럼 이미지를 쓸 수 없으니까 수치로 얘기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은 내가 동아리 회장을 했는데 내가 하기 전에는 되게 문제가 많아서 회원들이 다 나가고 회원 수가 3명밖에 없었다.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잘했더니 회원 수가 30명이 됐다 얘기하면은 확 와닿죠. 그리고 입증이 가능하면 좋아요. 항상 가능하진 않겠지만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정황 진술로 개연성을 높여야겠죠. 성형외과 광고와 다른 점도 있어요. 성형외과 광고에서는 사진이 2장이 있고 그 변화를 보고 우리가 end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암묵적으로 이렇게 변했으면은 의사가 중간에서 이렇게 노력했겠거니 생각을 하지만은
여기서는 그와 달리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획하고 실행한 내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쓰셔야 되고, 그리고 보여주고자 하는 실력과 관련되도록 써야겠죠. 우리가 이 스토리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실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엔드에 내가 주장하고 있는 실력이 드러나도록 써야겠죠. 네, 지금까지 내용은 책을 요약한 거고요. 책에는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산업별 자기소개서가 17편이 있습니다.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인데요. 일단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가 있고, 전자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정유업과 석유화학업을 대표하는 GS칼텍스가 있고요. 생활소비재업을 대표하는 LG생활건강, CJ제일제당은 식품업, 롯데백화점은 유통업을 대표하고, 대한항공은 항공운수업, CJ올리브영은 신유통업을 대표하죠.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업, GS홈쇼핑은 홈쇼핑업, LG패션은 패션업, CJCGV는 영화관 서비스업, 한국거래소는 이제 공공서비스업 또는 이제 증권업까지, 하나은행은 은행업, CJENM은 엔터테인먼트업, KT는 통신서비스업. 네, CJ푸드빌도 있는데 조금 생소하시죠? 이거는 빕스나 빵집인 뚜레쥬르 아니면은 투썸플레이스 카페 있죠? 이걸 운영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죠. 네, 이 기업에 대해서 다 자기소개서가 한 편씩 수록이 되어 있고, 이게 다른 자기소개서 모음이랑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거는 A산업에 김씨가 합격한 이야기, B산업에 E씨가 합격한 이야기, C산업에 박씨가 합격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맹점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산업에 쓸 때마다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같은 사람이 여러 산업에 써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썼던 내용을 베껴서 낼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 17편은 같은 한 사람이 여러 산업에 돌려서 쓰는 그 상황을 상정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같은 조건을 갖고 여러 산업에 쓰는지 그 노하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표 있었죠? 그 표를 활용해서 다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노하우를 얻으실 수 있어요. 물론 빈 이런 워크파워 테이블도 들어있으니까 복사해서 여러분도 활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는 이렇게 쓰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쓰는지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그 설명을 해놨어요. 그거는 좀 학구파를 위해서 써놨고,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다른 데서 듣기 힘든 취업의 전략이 들어있어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단계별 생생 노하우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제 전체 취업의 과정을 4단계로 분류를 해봤어요.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놨어요. 선배나 동기들로부터 귀동냥을 듣는 것도 좋지만은 한번 끝까지 갔다 와본 사람의 노하우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맘때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큰 고민이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때 선택을 도와주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3요소 분석법이라고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책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맘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우리가 아까서 말했던 증거가 없다는 거죠. 스펙이 됐든 스토리가 됐든 자기소개서에 쓸 거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증거를 어떻게 빨리 만드는지 그 솔루션이 바로 프로젝트 인큐베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단기 맞춤형으로 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것도 책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현재 아무 데서나 살 수는 없습니다. 일반 서점에서는 아직 판매하지 않고 있고요. 일종의 레어템인 셈이죠. 오직 인터넷 홈페이지 www.jiba.co.kr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지바인데 발음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 친구가 욕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C로 시작하는 거 있죠? 시바 이러신 할 때 그게 아니고 제트, 지바예요. 지바. 발음을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오시면은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유리하게 자기소개서를 쓰고 싶은 분들은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